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공유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전기차를 베이스로 한 자율주행차를 공유해서 사용한다. 이것이 자동차 업계에서 이 시대 화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차는 환경 문제 때문에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연간 130만 명의 교통사고 중 95%가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운전자로부터 스티어링 휠을 빼앗자. 그게 시작이었고, 더불어서 실제 자동차를 이용하는 정도가 4%밖에 안 된다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공유경제는 사회적 인프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하는 시각에서 2010년경부터 등장한 용어입니다. 이 공유경제의 개념하고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란이 많고 이견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공유한다거나 젊은이들 사이에 주거지를 공유해 쓰기도 하죠. 또 우리 생활 가까운 데서는 만화방에 가서 책을 일정 비용을 내고 보는데 그 책은 누구나 돌려보게 되죠. 또 웨딩드레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누군가 수수료를 챙긴다면 그건 진정한 공유가 아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주제까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자동차 쪽으로 접해 들어가 볼 텐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에어비앤비, 지금 호텔보다 훨씬 높은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동차의 공유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카쉐어링이죠. 이건 그 차를 빌려주는 업체가 있고요. 그 업체의 차를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시간 단위를 빌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드 헤일링, 이게 이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우버 같은 회사들이 하는 그런 건데, 개인 차량 공유입니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 차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동시켜주고 비용을 받는 거죠. 사용자는 또는 자가용 소지자는 우버에 등록을 해야 되고 우버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그 또 하나 있는 게 카풀과 라이드 쉐어링입니다. 같은 방향에 탑승자를 태우고 가는 것. 그리고 또 요즘에 뜨고 있는 게 P2P. 일본에서는 어제인가요? 그 고투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차량사 소유자들이 특정 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앱에다가 내 차를 쓰는 날과 쓰지 않는 날을 캘린더에 표시를 하죠. 그 회원들이 그걸 보고 자신이 필요한 날짜에 그 차를 요청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합니다. 이걸 통째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즘 새로 등장하는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버라든가 리프트, 그랩, 디디 추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잠깐 그 디디 추싱이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디디 추싱은 9개의 지금 분야가 있는데요. 택시 호출 서비스, 여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코노미 개인 차량 호출, 그러니까 저가차죠. 수수료가 20%가 있고요. 럭셔리 개인 차량 호출, 여기도 수수료가 20% 있습니다. 기업 대상 차량 호출, 이건 별도 계약에 의해서 하겠죠. 그리고 같은 방향 기사하고 승객을 연결해 주는 거, 카풀, 이건 수수료 없습니다. 대리기사 호출, 여기도 수수료가 20% 들어갑니다. 그리고 맞춤형 통근버스, 이건 이제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니버스 서비스, 글로벌 렌터카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 외에도 자동차 회사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구독 서비스죠. 제네시스 스펙트럼, 현대 셀렉션, 토요타 킨토. 실험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차 회사들은 앞다퉈서 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유는 많죠. 렌터카도 공유라고 할 수 있고요. 주차장 서비스도 있고요. 충전 서비스도 공유합니다. 이게 확대되면은 마스, 모빌리티 애서 서비스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집 앞에 출발해서부터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예약하고 이용하는 것. 거기에는 전동 킥보드 들어가고요. 자전거도 있을 수가 있고 버스, 기차까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핀란드인데요. 2016년에 시작을 했는데 핀란드는 그 이후로 자동차 이용률이 45%에서 25%로 그 회원들이 지금 하지만 감소했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차량 공유가 확산되고 이동하는 도구에 대한 공유가 확산되면 자동차 회사들은 어쩌면 나중에 차를 생산해서 팍스콘이 아이폰에게 스마트폰을 생산해서 납품하듯이 그런 형태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예가 항공기죠. 여러분은 비행기 탈 때 보잉을 탈 것이냐 에어버스 탈 것이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을 탈 것이냐 아시아나항공을 탈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쩌면은 현대나 기아가 아닌 그걸 서비스하는 회사 쪽에 그 서비스 질을 보고 차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들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메르세데스 벤츠가 2008년부터 시작했던 카투고, BMW 드라이브 나우, 이 아래도 뭐 6개 정도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2개의 회사가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합병해서 합작회사를 설립해버렸습니다. 경쟁회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합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는 토요타하고 닛산, 혼다가 소프트뱅크와 같이 공동 투자를 해서 모넷이라고 하는 마스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 경제가 자율주행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주행차는 그대로 기술적으로 발전이고요. 공유 경제는 지금 자동차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이죠. 사실 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날마다 상황이 바뀝니다. 거의 매일 상황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문제점이 하나둘씩 일어납니다. 우선 차량 관리 상태. 그러니까 내 차가 더러운 건 참아도 내가 빌려 쓰는 차가 더러운 건 못 참다라고 누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한번 공유차량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차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지저분했습니다. 또 중국의 베이징에 가서 중국은 자전거 공유를 하게 되죠. 그 QR코드를 찍어서. 근데 그 자전거가 도로에 인도에 놓여진 걸 보니까 거의 너부러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공유차량 문제. 최근에 청소년이 부모의 정보를 이용해서 차를 빌려서 운행하다가 사고 난 게 연달아 있었죠.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또 하나는 안전 문제죠. 공유차량의 안전 및 보안 문제예요. 과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안심하고 쓸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전자장비가 많이 장착된 오늘날 자동차에서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 라이드 헤일링하는 자가용 운전자들의 신원 문제입니다. 작년에 중국에서는 DiDi 출신이라고 하는 우버와 같은 수준의 대형 라이드 헤일링 회사에서 자가용 기사가 여성 탑승자를 살해해서 유기하는 사건이 2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버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버는 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 최대 120억까지 배상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 우버 사업자들 자체,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의 자체, 곰곰 생각해 보면은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내 차로 다른 사람을 이동시켜주고 돈을 받는다. 말은 쉬운데요. 미국의 현실을 보면은 아르바이트라는 젊은이가 중간에 남는 시간을 자기 차를 가지고 우버 기사로서 활동합니다. 그렇다고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용자가 지불한 돈의 70%를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해봤더니 그 젊은이가 자기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도 계속하면서 우버도 계속하면서 거의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의 일을 해야 된답니다. 오죽했으면 그에 관련된 우버랜드라고 책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들의 노동력 착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문제. 우리는 택시가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건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는 말하죠. 모든 선택은 소비자가 한다. 결국은 과거에 마차가 자동차로 넘어왔듯이 인력거 시대가 시내버스 시대로 갔듯이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말 그대로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갈 것인가. 첫 번째 궁금증은 과연 사유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인간의 본성이 차를 사지 않고 빌려 쓰는 걸로 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해서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많은 논란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대로 공유 경제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사회적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어차피 갈 거라면은 그들에게 전직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시킨다거나 또는 과연 이게 맞는다거나 하면 근본적인 공부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대세가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니까 무조건 따라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회사들, 아까 말씀드린 플랫포머들, 이 회사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 조사를 마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구나 라고 동의를 하면서도 그 한편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과연 없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공유, 카쉐어링, 라이드 헤일링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글로벌 로턴스 최영석이었습니다.